어,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명품 브랜드 코트를 입은 7살 꼬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3시 한산한 편의점. 그 아이는 교복 입은 평범한 여고생을 보고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엄마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눈앞의 여고생이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뒤따라 들어온 검은 양복의 남자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벌 회장인 그에게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편의점 알바생 여고생은 누구일까요? 왜 이 아이는 돌아가신 엄마를 닮은 여고생을 보고 이토록 충격받은 걸까요? 그리고 왜 재벌 회장은 떨고 있는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18살 민서는 그날도 지각이었습니다. 아침 7시 50분 학교 정문을 향해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는 민서의 가방은 너무 가벼웠어요. 교과서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복이 들어 있었거든요. 담임실 문을 두드리는 민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번 달에만 7번째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출석 일수 부족하면 졸업 못한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했죠.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2시 30분 수업 중 민서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설정해둔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3통 연달아 떴어요. 박정숙 환자 병원비 3개월 연체 485만 원. 금일 오후 6시까지 미입금 시 퇴원 조치. 응급 상황 발생. 보호자 즉시 연락 바람.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연필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녁 6시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민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폐렴 합병증으로 쓰러지셨다고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요. 민서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병원비 3개월치 정산이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선치료 후 수납은 저희 병원 방침상 불가능하다고요. 민서는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0살 박정숙. 민서를 10살 때부터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서는 그 유리문 밖에서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민서는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점장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늦고 일도 실수가 많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써야겠다고요. 민서는 죄송하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밤 11시 취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느리냐며 요즘 알바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욕을 퍼부었죠.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취객이 나간 후 민서는 뒤돌아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민서는 폐기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먹었어요. 김밥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먹은 첫 끼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뛰어내렸죠. 운명의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준우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민서가 똑같았어요.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강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강태준은 준우를 안아들며 민서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둘러댔죠. 민서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뒤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베네 저고리, 탯줄,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첫사랑이었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을 조사하라고요. 같은 시각 민서는 집에 있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못내 퇴원당한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베개 및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에게라고 적힌 봉투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삶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3개월이 밀렸다며 오늘 저녁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까지 진로 상담서를 내지 않으면 자퇴 처리된다고요. 토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민서는 모든 짐이 밖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민서는 가방 하나만 들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쌓여갔어요. 그때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물었어요. 민서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준우는 민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눈 속에 앉은 민서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 누나 도와줘야 한다고요. 강태준은 코트를 벗어 민서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민서는 거절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준은 물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시냐고요. 민서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비를 못내 퇴원당했다고 지금 집에서 돌보고 있다고요. 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강태준은 민서를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기침하고 계셨어요. 강태준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어요. 강태준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아빠는 모른다고 했어요.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성명 이민서,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태준은 숨이 멎었어요. 이정민,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 란이 공란이었어요. 미혼모 출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태준은 DNA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관계 확률 0.02%. 강태준은 안도하면서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날 밤 강태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꽃집에서 만난 정민, 순수하고 맑았던 그녀. 하지만 어머니가 극렬히 반대했죠.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구박했어요. 정민은 떠났고 강태준은 어머니가 정한 윤희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 역시 행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5년 전 실종됐습니다. 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걸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숙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민서를 불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베개 및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민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요. 봉투 안에는 탯줄, 출생 기록, 20년 전 편의점 앞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버려진 아이였다고, 하지만 빼앗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강태준 회장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알 거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들고 강태준을 찾아갔어요. 탯줄 보관함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강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상자와 똑같았거든요. 2개의 탯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강태준은 DNA 재검사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탯줄로요.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강태준은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 정민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검사는 조작되었을 거라고,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이해했어요.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걸요. 강태준은 민서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20년 전 정민과 사랑했지만 어머니 반대로 헤어졌다고요. 정민이 떠난 후 어머니가 정한 윤희와 정략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민서는 물었습니다. 윤희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 실종됐다고, 준우가 3살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랍에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천한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병원에서 빼돌려 편의점 앞에 버렸다.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윤희가 이 일기장을 발견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윤희는 민서를 찾으러 나섰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단서가 나왔어요. 윤희가 실종되기 전날 밤 편의점 근처 CCTV에 찍혔다고요. 다음 날 새벽 검은 승합차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태준은 차량을 추적했어요. 어머니 측근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측근을 찾아갔습니다.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입을 열었어요. 윤희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와 준우도 함께 갔어요. 외딴 병동에 윤희가 있었습니다. 준우가 달려가 안았어요.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윤희는 민서를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민서냐고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너를 찾으려 했지만 잡혔다고, 5년간 너를 걱정했다고요. 민서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가족이라고요. 일주일 후 강태준 저택. 윤희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아직 저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집, 너무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민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딸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고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했다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냐고요? 강태주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민서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20년을 할머니 딸로 살았다고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족 모두를 선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집 딸이면서 동시에 할머니 손녀로도 계속 살고 싶다고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산소에도 같이 가자고, 자기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윤희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선택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숨겨진 딸을 찾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재벌가의 추문이라며 언론이 들끓었지만 강태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민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윤희가 민서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요. 강태준은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었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요. 식사 후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죠. 할머니도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요. 6개월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민서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1학년이었어요. 가방에는 대학 배지가 달려 있었죠. 준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말도 또렷하게 했어요. 윤희는 완전히 회복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네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민서에게 쿠키 상자를 내밀었어요. 누나가 만든 쿠키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민서는 웃으며 쿠키를 하나 꺼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만든 거라고, 처음이라 모양이 별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우물거렸습니다. 윤희가 민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다음 주 요리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꼭 좋은 결과 내고 싶다고 했어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하러 갈 거라고, 민서가 하는 일은 뭐든 응원한다고요.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주 할머니 산소에 꼭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준우가 민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영원히 가족이죠? 민서는 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영원히 가족이야. 윤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도 이어진다고요. 강태준이 윤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죠.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 누구보다 간절히 찾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가족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 아빠가 찾아준 진실, 윤희 엄마가 보여준 용기, 준우가 준 순수함. 모두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서의 어깨 위에, 준우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강태준과 윤희의 손 위에요. 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사람들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은 이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가 재밌으시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